그 기각시 환불이라는 거 자체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신뢰성 있는 거냐. 광고 보니까 개인회생 기각되면 수임료를 환불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무실이 되게 좀 많더라고요. 실제로 기각되면 환불 해주시는 건가요? 저희 사무실이요? 저희 사무실 상담하시면서도 다른 사무실 기각시 환불 뭐 이렇게 다 걸던데 이 사무실도 기각시 환불이라는 조건을 거냐 뭐 이제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기본적으로 저희는 뭐 기각시 환불이라는 조건을 내세우지도 않고 그런 약정을 하지도 않습니다 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려요. 그러면 변호사님 사무실에서는 안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다른 사무실은 하는데 왜 변호사님 사무실에는 왜 이런 기각시 환불 정책을 안 하시는 거예요? 기각을 안 당할 거라는 자신감이 첫 번째일 것 같고, 두 번째로는 그 기각시 환불이라는 거 자체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신뢰성 있는 거냐,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, 우리가 이제 사건이 기각되는 경우, 왜 기각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는 크게는 이제 세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애초에 안 될 만한 사건을 무리하게 수임한 경우, 이런 경우는 당연히 안 될 만한 사건이었으니까 기각이 됐겠죠.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통과될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 사건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의뢰인분들께서 서류 협조를 안 해주시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들도 왕왕 있어요. 그러면 이런 경우들은 사무실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서 사건을 진행하려고 해도 의뢰인분들께서 뭐 연락을 두절해버리고 잠수를 타버리신다거나 이런 경우라면은 또 사건이 기각될 수밖에 없겠죠. 그리고 세 번째 경우라고 한다면은 의뢰인분들께서도 서류 다 잘 준비해 주시고 했는데 결국에는 사무실에서 이 사건을 방치해버리거나 아예 법원에 보정서를 제출을 안 한다거나 이래서 이제 기각되는 경우예요.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경우, 애초부터 안 될 사건인데 무리하게 수임한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사실은 상담 단계에서 대부분 다 걸러질 수 있는 부분인데, 무리하게 무책임하게 수임을 해놓고 일단 해보고 안 되면 돌려줄게, 사실 이런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무책임함의 발현이라고 보고, 그리고 이런 케이스들도 실제로는 무리하게 수임을 해서 수임료를 받은 다음에는 대부분의 사무실에서 기각시 환불을 내걸더라도 안 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해요.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, 의뢰인분의 어떤 연락 두절이라든지 의뢰인분께서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뭐 숨겼다거나 아니면 서류 협조를 안 해주셨다거나 이런 경우라고 한다 하더라도 사무실의 귀책 사유가 아니라 의뢰인분의 귀책 사유로 사무실은 사건을 다 수행을 했는데 의뢰인의 귀책 사유로 이게 사건이 기각됐다라고 하면은 기각시 환불을 내세웠던 사무실들도 당연히 기각을 해줄까요, 안 해줄까요? 안 해주겠죠.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죠. 사무실의 잘못으로 정말로 안 될 만한 사유가 하나도 없는데 사건을 뭐 누락하거나 방치시켜가지고 기각됐다. 이거는 당연히 어떤 기각시 환불이라는 조건을 내걸지 않더라도 당연히 환불을 해줘야만 되는 거고, 저희 사무실에서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제가 당연히 환불을 해드리고 뭐 추가로 뭐 위약금까지 오히려 저희가 드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. 그런데 이런 당연한 것들을 마치 뭐 무조건 기각시 뭐 보장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하는 거는 사실은 이건 다 어떤 마케팅적인 요법에 불과한 거고, 어떻게 보면은 무책임하게 사건을 진행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제 기각시 환불이라는 거를 내걸지는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의뢰인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여기가 좋은 사무실인지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까요?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기각시 환불을 해줄 사무실보다 애초에 기각을 안 당하게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실을 선택하시는 게 더 좋겠죠. 그러려면 기본적으로는 이 사건을 변호사들이 얼마나 신경 써서 잘 관리를 하는지, 변호사가 뭐 명의만 내걸고 사실상 업무에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지, 이런 것들 이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설사 뭐 직원들이 업무를 진행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직원들하고조차도 소통이 안 되는 사무실이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적으로는 직원이든 변호사든 소통이 정말 잘 되는 사무실, 이게 제일 첫 번째일 것 같고, 그 다음에 요 소통이 잘 되는 사무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적어도 뭐 변호사하고도 직접 통화를 해보시거나, 그게 좀 불안하시다라고 하면은 직접 방문 상담하셔가지고 뭐 변호사하고도 만나가지고 내 사건이 어떻게 예상이 되는지, 이 사건에서 뭐 주요 쟁점은 어떤 걸로 예상이 되는지, 뭐 이런 부분들도 월 변제금은 어떻게 예상이 되는지, 뭐 이런 부분도 한번 좀 말씀해 보시고 전반적인 것들을 한번 좀 체크를 해 보시면 그래도 그나마 좀 책임감 있는 사무실을 잘 선택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.